1장 1955년생 한도영은 올해 70이 되었다. 40년간 몸담았던 중학교에서 62세에 정년 퇴직한 지 벌써 8년째 아내 순자와 함께 청산마을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다. 마당 텃밭에는 늦가을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고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달려있다. 여보, 라디오에서 베이비붐 세대 이야기 나온다네요. 순자가 설거지하며 말했다. 전후 복구와 산업화의 주역이던 그들 이야기였다. 도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주역이라 하지만 지금은 꼰대 취급받는 현실이 서글펐다. 오후 마을회관에 가니 비슷한 또래들이 모여 있었다. 젊은 것들이 우리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더라.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이 나라 만들었는데. 하지만 과거 얘기만으로는 현재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전 제자들과 걷던 등굣길을 지났다.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길이 지금은 적막하다. 밤에 도영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교직 40년간의 추억들, 제자들 편지, 졸업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가장 소중한 건 어려운 제자들 돕던 기록이었다. 오늘 민수에게 학용품 사주었다. 가난이 공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순자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무슨 생각해요? 우리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나 해서. 평생 나라와 가정 위에 살았지만 지금은 사회에서 밀려나는 느낌이다.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기 어렵고 젊은 세대와 소통도 막막하다. 과연 자신 삶이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 회의감이 밤늦도록 괴롭혔다. 새벽녘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아직 완전히 지지 않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보자고 다짐했다. 2장 가을날 오후 도영은 마당 정리하다 감나무 뿌리 근처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30년 전 자신이 제자 김민수에게 쓴 편지였다. 민수야, 가난하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라. 선생님도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아로 자랐지만 공부로 여기까지 왔다. 너도 할 수 있어. 도영은 그때를 떠올렸다.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자신이 교사가 된 건 기적이었다. 그래서 어려운 제자들을 더 각별히 돌봤다. 민수도 그런 아이였다. 홀어머니와 살며 신문 배달하면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던 아이. 이 편지가 왜 여기 있을까? 순자가 신기해했다. 민수가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끊어진 지 30년이 넘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선생님, 서울에서 유명한 의사가 우리 마을에 병원을 열겠다고 하는데 선생님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름이? 김민수라고 하던데요. 다음날 도영은 새로 문을 연 청산가정의학과를 찾았다. 50대 중반이 된 민수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선생님! 민수는 도영을 보자마자 일어나 깍듯이 인사했다. 마른 체구의 소년이 이제는 중후한 의사가 되어 있었다. 민수야, 이 편지 말인데. 도영이 편지를 보이자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아, 그 편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생님 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안 계셔서 감나무 밑에 묻어뒀거든요. 언젠가 꼭 찾으시길 바라면서요. 민수가 계속 말했다. 선생님, 이 편지 덕분에 의대 갈 수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선생님 말씀을 떠올렸거든요. 도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왜 고향으로?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한다고. 서울에서 돈 버는 것보다 고향 사람들 돌보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3장 추석을 앞두고 서울에 사는 아들 세운 가족이 내려왔다. 며느리 영미와 대학생 아들 준호, 고등학생 딸 수진까지 온 가족이 모였다. 저녁 식탁에서 세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서울로 오시는 게 어때요? 여기 계시면 병원 가기도 불편하고요. 도영의 반응은 단호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다. 영미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시대가 변했잖아요. 서울에 오시면 문화생활도 하실 수 있어요. 문화생활? 내게는 이 마을이 최고의 문화야. 세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도영도 화를 냈다.
굳이?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라는 게 말이 되나? 너희들은 편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뿌리를 뽑는 일이야. 순자가 나섰다. 그만해요, 둘 다. 세훈아,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봐. 아버지도 아들 걱정하는 마음 이해해주세요. 그날 밤 도영은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있었다. 세훈 말도 일리가 있었다. 혼자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순자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다. 새벽에 준우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아빠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정말 걱정되어서예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여기가 좋다. 네, 이해해요. 저희가 자주 내려올게요. 도영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젊은 세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세훈이 다가왔다. 아버지, 제가 성급했어요. 아버지 마음 생각 안 하고 일방적으로 말해서 죄송해요. 세훈아, 네 걱정하는 마음은 안다. 하지만 아버지도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고 싶다.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약속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오기로,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기로.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다. 그 사장. 11월 토요일, 청산초등학교 베이비 모임이 열렸다. 1955년생부터 1958년생까지의 베이비붐 세대 동창 모임이었다. 전후 복구와 산업화 주역들의 만남이었다. 마을회관에는 20여 명이 모였다. 모두 60대 중후반이지만 서로 만나니 옛날 모습이 겹쳐 보였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참 드라마틱했지? 한 친구가 말했다. 절대빈곤에서 선진국으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였다. 철수는 어디 갔나? 김철수는 도영과 가장 친했는데 요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었다. 내가 데려올게. 도영이 철수 집으로 갔다. 철수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으로 이민 간 상황이었다. 철수야, 베이비 모임 가자. 에이, 내가 이 꼴로 어떡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나? 회관으로 돌아가니 친구들이 환호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지 않은 건 서로 매한가지였다. 점심을 먹으며 옛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기억나냐? 중학교 때 도시락 싸올 돈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숨바꼭질하던 거?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시절의 추억들이 현재의 위로가 되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꿈이 컸어. 잘 살아보겠다고, 애들은 우리보다 나은 환경에서 키우겠다고. 맞아, 그 꿈은 이뤘지. 우리 애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 도영이 말했다. 친구들, 우리 이제부터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자.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우울해지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병원도 가고. 그날부터 베이비 클럽이 만들어졌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마을회관 모임이었다. 함께 운동도 하고 건강정보도 나누고 때로는 옛날 노래도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 혼자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일상이 친구들과 함께하니 활기를 찾았다. 5장. 12월 초 마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시에서 청산마을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50년 이상 된 주택들을 모두 철거하고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분노했다. 대부분이 베이비 세대 어르신들이었다.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 공무원이 나와 설명회를 열었다. 어르신들, 낡은 집들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지어드리는 거예요. 보상금도 충분히 드리고요. 도영이 일어나 말했다. 선생님, 이 마을이 그냥 낡은 집들의 집합체로 보이십니까? 여기는 우리가 평생 살아온 삼터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이제 와서 쓸모없는 존재 취급하는 겁니까? 박철수도 일어났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그런데 이제 늙었다고 우리를 내쫓으려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형식적인 답변만 했다. 어르신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어르신들은 더 모여 앉았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체념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하지만 도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도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목소리를 못 내는 법은 없어요. 도영은 청산마을 재개발 반대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매일 오후 마을회관에서 모여 대응책을 논의했다. 서명을 받고 시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역 언론에도 연락했다. 한 달 후 지역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다.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항거. 청산마을 할아버지들의 외침이라는 제목이었다. 도영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세대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우리 목소리가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나서기 시작했다. SNS를 통해 할아버지들의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시에서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어 재개발 계획을 일시 중단하고 주민들과 재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6장 12월 중순 세훈이 온 가족과 함께 다시 내려왔다. 연말연시를 맞아 며칠간 머물 예정이었다. 할아버지, TV에서 할아버지 인터뷰 봤어요. 진짜 멋있으셨어요. 수진이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다. 재개발 반대운동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영은 유명인이 되었다. 다음날 온 가족이 함께 뒷산으로 산책을 나섰다. 겨울이라 나뭇잎은 모두 떨어졌지만 앙상한 가지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푸르게 느껴졌다. 산길을 오르며 준호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도영은 천천히 말했다. 할아버지 어린 시절에는 꿈이라는 것도 사치였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급했거든. 하지만 교사가 되고 나서는 꿈이 생겼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 영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서울로 모시고 가려고 했던 건 정말 걱정되어서 그런 거였어요. 도영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걱정해주는 마음 잘 안다. 하지만 아버지도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살고 싶단다. 세훈이 물었다.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의미 있는 삶이 뭐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지. 나이가 들어도 사회의 보탬이 되고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그런 삶 말이야. 수진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미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시잖아요. 김민수 의사 선생님처럼 할아버지 덕분에 잘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마을을 지키신 것도 정말 멋있어요. 하산길에서 세훈이 말했다. 아버지, 제가 이해했어요. 아버지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담긴 공간이었네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도영과 순자도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들려주었다. 세훈이 약속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한 달에 2번은 꼭 내려올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영미도 맞장구 쳤다. 저희도 이제 진짜로 이해했어요. 아버님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7장 연말이 다가오자 도영은 특별한 일을 계획했다. 30년 전 제자 민수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이번에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것이다. 평생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마음을 글로 전하고 싶었다. 조용한 밤, 도영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다. 오래된 만년필에 잉크를 채우고 첫 줄을 썼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또렷했다. 편지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담았다. 세훈아, 아버지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려운 시절 공부시켜준 보답을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아버지가 서울로 가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아버지에게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영미야,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진짜 딸 같다. 너희들이 행복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준호야, 대학생이 되어 세상을 넓게 보게 되었겠지만 할아버지 세대의 경험도 귀담아 들어다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속에도 너희에게 도움이 될 지혜가 있을 거야. 수진아, 우리 막내 손녀.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줘서
할아버지가 더 힘이 났다. 너도 할아버지처럼 당당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을 적었다. 우리 베이비붐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겪으며 자랐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 전후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 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이제 우리도 늙어가지만 아직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것들이 많다. 인생의 가을을 맞은 지금 나는 너희들의 봄을 더욱 빛나게 해주고 싶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이 되어 있었다. 도영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식탁 위에 놓았다. 해가 뜨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도영이 편지를 읽어주자 가족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훈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더 자주 소통해요. 그날 온 가족은 함께 마을을 산책했다. 도영이 40년간 걸어다녔던 길들을 구석구석 돌아보았다. 저녁 무렵 김민수 의사가 인사를 하러 왔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수는 세훈에게도 인사했다. 아버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밤이 깊어가자 도영은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인생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순자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 아직 우리에게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의미 있게 살아보자. 새해가 며칠 남지 않은 밤, 도영은 다시 다짐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